안녕하세요. 아이의 세상에 현명한 어른이 많아지는 그날까지 우맘달의 전주은입니다. 저는 매주 200명 이상의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쌓아온 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더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고 양육하실 수 있도록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의 마음을 해석해주는 일을 유튜브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 가장 막강한 아이템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그런데 너무 쉽게 놓치게 되는 그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가졌는데 실전에서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허수를 두게 되기도 하는 이것,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셔서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 본질을 함께 다지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어머님의 고민은 워킹맘이시던 어머니셨는데 아이가 자주 학원에 가기 싫어하고 학원에서 아이 문제로 전화도 종종 받으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선 급격히 기분이 안 좋아지고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속마음은 또 잘 말해주지 않아서 잘해주고 싶은데 뭐가 진짜 아이를 위한 건지 많이 어려워하셨어요. 일단 이렇게 어머님들이 아이에 대한 고민을 말씀하실 때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건 아이의 마음을 들어보는 일입니다. 기분이 쉽게 안 좋아지는 아이들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뭐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지 아이들의 언어로 그 표현을 들어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다 들어준 후에 아이에게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일단 그 당시 아이는 영어 학원, 영어 과외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피아노가 끝나고 영어 학원을 가야 하는데 피아노 학원에서부터 영어 학원을 생각하면 기분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죠. 이런 학원 문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그냥 꾀를 부린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타일러서 다시 보내게 되거나 아이의 의견을 잘 들어주지 않게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수업이 마무리되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받으시자마자 오늘 주은이가 피아노에서도 무슨 잘못했나요?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미 다른 학원에서 아이의 잘못된 태도에 대한 이야기로 전화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아니라고 레슨도 성실히 잘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이가 저한테 말했던 영어 학원에서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 나눠보려고 어머니, 주은이가 영어 학원 힘들어하는 거 아세요? 하고 여쭤보니까 어머니께서 선생님, 주은이가 좀 자존심이 세잖아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자기보다 잘하니까 그게 기분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아이는 더더욱 엄마와 마음을 나눌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아이 입장에서는 무력감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어차피 엄마는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감정이 더 쉽게 격해지는 거죠. 감정을 말로 풀어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고 나름 하는 표현은 투박하다 보니까 제대로 수용이 되지 않았을 거고 아이는 엄마와 연결되어 있다는 마음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절대 그렇지 않다고, 주은이 나이대 아이들은 그냥 학원을 가는 것보다 학원에서 선생님과 나누는 교감, 소통, 그 과정에서 배우는 재미를 느끼는 게 훨씬 중요한 시기인데 주은이가 저한테 해준 말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해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들이 하는 표현을 그냥 흘려듣는 게 아니라 잘 살펴보시면서 영어 학원 선생님과 아이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남의 아이가 다 잘 다녀도 내 아이와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고 어머니께서 영어 학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는 학원을 그만 다니는 걸로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아이가 저에게 털어놓은 마음이 자신을 이해해주는 방향으로 수용이 되니까 이후에 조금 더 저를 신뢰하게 되었죠. 좋은 태도가 이전보다는 많이 발휘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이렇게 아이가 어른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채워줄 수 있는 게 많아지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에 막 잘 안 되면 쉽게 풀 죽고 안 하고 싶어 하던 그런 마음까지도 뿅 하고 변신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아이들을 교육할 때 인내가 많이 필요한 거죠. 아이들은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연습할 의지가 낮아지기도 하고 뜻대로 잘 안 쳐지면 되게 금방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레슨을 할 때 마음 잡기 힘들어하면 저는 계속해서 레슨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기분을 한 번 환기시켜주는 편인데요. 등에 손가락으로 글자 써서 맞추기, 손바닥 전기 오르는 마사지 해주기, 가위가위보에서 이긴 사람 뜻 따르기, 이렇게 레슨 중에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의 기분을 전환시켜주곤 합니다. 이건 아직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안 좋은 기분에 눌려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쉽게 하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인데요. 여지없이 아이가 레슨을 하던 중에 금방 하기 싫은 마음이 또 올라온 날이었어요. 우연히 아이의 주머니에서 어머니가 써주신 쪽지를 발견했는데요. 아이의 기분을 환기시켜주기에 아주 좋은 아이템이었죠. 하기 싫어요. 이날 입 밖으로 결국 이 말이 나왔었는데요. 주머니에 있는 쪽지를 가리키면서 이거 뭐야? 이러니까 엄마가 써준 쪽지라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까지 하고 엄마한테 답장 쓸까? 이렇게 던지니까
네. 여기까지 하고 답장 써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저의 제안을 덥석 물더라고요. 그래, 우리 다시 해보자. 선생님이 도와줄게. 이렇게 아이를 다시 해낼 수 있는 방향으로 돌려놓고 답장 쓸 생각에 아이가 기운이 좀 났는지 그날 해야 할 몫을 완수해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볼게요. 너도 여기 밑에다 했겠어? 엄마? 저도 사랑해요. 그러면은 목요일도 잘 보내봐요. 좋은데? 해보자. 저도 사랑해요. 아이 목소리가 너무 사랑이 가득하죠. 이때도 엄마가 쪽지를 읽을 시간대를 막 고려하면서 내용을 고민하던 아이가 저는 너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아이의 눈을 보면서 주은아 봐봐.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이기고 끝까지 해내니까 얼마나 좋아. 훨씬 좋지? 너무 잘했어.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안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오늘처럼 한 번 마음을 잡고 또 해보는 거야. 그럼 주은이가 더 멋있게 성장할 수 있어. 라고 아이가 느끼는 만족감을 더 오래도록 기억하고 느낄 수 있게 이야기를 나눠줬어요. 포기하지 않고 해낸 후에 이렇게 엄마한테 쪽지를 쓰는 아이는 정말 기분이 최고로 만족스러웠을 거예요. 아이들의 성장은 삶이기 때문에 좋은 날만 있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해프닝이 있죠.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더 아이와 마음을 맞추실 수 있게 저희도 같이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아이는 그 뒤로도 기분이 쉽게 다운되곤 했습니다. 왜 기분이 안 좋냐 그러면 학원에 늦어서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한 날도 이제 어머니랑 연락을 나누면서 주은이가 오늘 학원에 늦은 거로 어머님한테 혼날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안해서 레슨에 집중하기 어려워했는데요. 늦는 것보다는 일단 와서 편안하게 배워가는 그런 경험을 쌓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따가 혼내시기보다는 학원에서 뭐 배웠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어머니.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막 드린 적도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부원장님 근데 제가 주은이한테 막 화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주은아 거짓말 치지 마. 너 4시 반인 거 알았잖아. 이렇게만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말투만 다정하시고 내용은 아이한테 너무 상처예요. 엄마가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힘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또 하루는 학교에서 굉장히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아이가 엄마는 어차피 말해도 들어주지 않아요. 이제 이런 표현들도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표현들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어머님이랑 계속해서 하나씩 함께 개선을 해나갔습니다. 저는 매번 교육의 현장에서 느끼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엄마는 세상의 전부구나. 아이들에게 엄마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 말이에요. 그러고 아이가 저에게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편지를 써줬었어요. 마음을 항상 이해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되게 가볍게 읽히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 가장 막강한 아이템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바로 엄마의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입니다. 이것만큼 아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게 없습니다. 그만큼 살래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막 당장 하라고 너 어렸을 때부터 잘했더래다 막 아버지가 안 그랬으면 나는 아무한테도 역시 부모님의 응원 너무 가요. 자녀를 서포트하는 게 경제적인 서포트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거냐면 정서적인 믿음. 아이들이 밖에서 조금 억울한 일이 있어도 누군가가 나한테 막 뭐라고 해도 내가 조금 위축되고 잘 못할 것 같아도 부모님이 든든하게 나를 믿어주고 지켜준다고 느낄 때 아이들은 세상의 풍파를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점점 커집니다. 그럼 어머님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우리 모두 아이에게 정말 좋은 부모가 되고 싶잖아요. 더 힘이 되어주고 싶고 더 든든한 백이 되어주고 싶고 그래서 제가 우맘달 어머님들과 함께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맘토링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3월 한 달 동안 모집을 받고 4월 동안 필사와 쪽지 쓰기 챌린지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김종원 작가님의 진짜 부모 공부라는 책을 함께 필사하고 하루하나 쪽지를 아이에게 써주며 마음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제가 신청 링크는 댓글에 남겨둘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